총리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2025년 회계년도 결산을 보면 총세출 예산 604조 7천억 중에 집행률이 97.7%인데요. 최근 5년간 가장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집행 정상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총리님, 지난해 결산 결과 가장 뼈아픈 수치는 본예산 대비해서 부가가치세가 8조 4,596 원의 결손이 났고 9.7%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특히 하반기부터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재정도 충분히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도 뭐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골목 경기, 서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있지만 이 가장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면이라서 또 우리 총리님이 중기부도 장관님을 하셔서 이 서민 경제에 대한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피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좋은데 중소 중견기업은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그때 수출 중소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자금 집행 과정을 보면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출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림이 나왔는데요. 저거 보면은 이제 작년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정부가 4월 4일 날 파면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수출입은행에 2천억을 출자해 가지고 10조 규모의 수출 위기 대응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6조 원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대응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제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중소 중견기업을 신속하게 돕겠다는 취지였는데 새 정부가 6월 4일 날 취임을 하셨거든요. 뭐 인수위 없이 바로 확인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2달 지나서 8월까지 그때 당시 통계를 보니까 531건에 1조 5,600억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그 예산이 통과되고 또 대선이 있고 이 과정에 거의 뭐 일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었어도 초기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일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의 집행이 극도로 부진했고 결국 새 정부가 이제 8월부터 힘을 내서 열심히 했지만 연말까지 해가지고 1,137건에 4조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66.7%입니다. 그래서 뭐 이 58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출자된 출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정부 예산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수출입은행에 그대로 이제 금고에 들어가게 된 건데 사실 그때 이제 평가는 이렇게 해서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건전성 지표인 BIS가 15.3%에서 14.8%로 하락할 것이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수출입은행이 열심히 안 한 건지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건지 보수적으로 한 건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 BIS 지표가 17.7%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이거 관리 감독을 누가 하시나 재경부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실시간 관리 감독을 하신 건지 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뭐 하여튼 이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중소중견은 당초에 목표가 3조 원이었는데 3조 8천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실적으로는요. 그래서 대기업은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해서 그 대기업 쪽에 지원이 적게 나가서 또 집행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이제 연말에 집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재경부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까지 받아서 또 대기업 쪽에 2천억을 네, 또 2천억. 집행하기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원래 3조 원이었는데 2천억만 했습니다. 그 이제 어쨌든 작년 예산을 보면은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편성한 예산이 실집행이 다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11조 원 지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금년도 거는요? 금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실적이 그 중소중견은 4조 5천억입니다. 여기에 이제 8조까지 7월 달에 고환율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늘렸습니다. 당초에 7조 원에서 중소중견은 8조 원 늘리고 그중에서 4조 5천억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중소중견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충분히 예상했고 목표한 거 달성하실 수 있겠죠? 네, 달성하도록 막 지금 저희들 반도체 호황 때문에 막 굉장하게 수출도 잘 되고 네. 국민들 자부심도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산업들은 여전히 이 자금에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전통 또 대기업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소중견들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전통 대기업도 AI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공정을 좀 현대화한다든지 또 특수 품목을 좀 특수강 뭐 이런 쪽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산업도 다시 부활을 좀 시키자. 그리고 중소기업은 어쨌거나 하여튼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뭐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지 R&D라든지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우리 부총리님 말씀 든든한데요. 이제 걱정은 이 반도체가 너무 잘 돼서 이 착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기후부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랜 수군 과제였던 산업용 전기료 차등 요금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4개 건요. 그리고 차등자는 없고요. 예. 산업용 지역 요금제. 지역 요금제. 결국은 그 지역 요금제가 약간의 차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게 4개 건요. 그리고 지방 우대 지수 등을 반영해 같은 건역 안에서도 전기료 차등을 또 두는 산업용 지역 요금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이전을 위해 차등 요금제 도입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이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장관님 고충도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죠? 이 요금의 차이가 너무 적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거고 또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또 수도권의 기업들의 또 박탈감이나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적정한 선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그 요금제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국가 균형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 보면서 몇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 산업용 지역 요금제 안에 그 우리 지도와 함께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최대 10%까지. 그다음에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줄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도 남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산업부가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 맞죠? 저 기후부가요? 네, 예, 그 옆에 것은 보면은 또 이제 우리 나라별 산업용 전기료입니다. 뭐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지금 공장이 모여들고 있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80원이 킬로와트당이고죠. 중국도 뭐 성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2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2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서 특별히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 전기 요금 때문에 경쟁에 좀 문제가 있다. 뭐 그거는 우리 장관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죠? 네, 저런 문제 때문에 전기료 인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북권에 한 10% 정도 인하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8원 정도 인하가 되는 거죠. 최대로. 그죠? 또 뭐 그 내에서도 균형 발전 지수에 따라서 최대치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최대로 했을 때 한 18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더 이렇게 뭐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걸 해줘야만 원가 반영에도 좀 반영이 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지역구에 있는 한 특수강 업체는 작년도에 보면은 전기 요금을 2천억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가 최대로 절감이 되면 200억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은 맞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원가가 1조 3,330억 원이었습니다. 그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10% 이렇게 깎았을 때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로서 또 이게 의미가 있는데 과연 이제 1.5% 정도 뭐 특수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지방으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크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 최종안에 이런 좀 보완을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일단 내일 뭐 최종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기후부가 검토한 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내일 공청회 때 이제 지역별 요금에 대해서 일단 기후부가 생각하는 안을 발표하고 이제 그 해당 지역의 기업들의 의견들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행안부가 중개하고 있는 지역 우대 지수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예, 일단 그래서 기후부안은 예, 그래서 장관님 제가 네.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는데요. 화면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산업용 지역 요금제 이제 핵심 과제가 기후부안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매 요금은 3개권역으로, 소매 요금은 4개권역으로 해서 남북권은 최대 10%입니다. 최저는 몇 프로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역 분리 전력망 기준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지방 우대 지수 등급별 지역 차등 추진돼서 권역 내 세부 차등이 나옵니다. 균형 발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최대치를 받는 데가 나오고 또 그보다 더 낮게 받는 데가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산업 시설은 지역에 가도 뭐 국가 산단이나 또 여러 산단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의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차별이 지역 내에서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특례시 역차별 방지, 제조업 집적도 및 산업 기여도가 높은 중에 역차별을 좀 방지해달라. 오히려 가점을 반영해 주실 거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친환경이나 저탄소 공정을 도입한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특례를 만들어서 추가 감면의 요인을 얻겠는지, 그리고 도매 요금뿐만 아니라 소매 요금에서 송전 비용 또 전력 자금률 이런 것들을 온전히 좀 반영을 해서 더 좀 반영해 줄 수는 없겠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취지에 대해서 뭐 고민해야 될 바가 많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송전 비용, 전력 자립도 또 지역 균형 지수 등을 고려하고 또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위 지역별 유인 효과까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정책이야말로 산업용 지역 요금제라는 이것은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에 또 아주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산업부 장관님, 예, 오늘 또 차관님이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늘 장관님이 꼭 계셔서 장관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미 차관님께 말씀을 좀 드린 내용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3월 25일 날 KF21 출고식에서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런 발언을 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행사, 또 올해 5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가속화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고, 현재 항공 엔진 시장은 사실상 세계 3대 회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독자 기술로 진입해야만 우리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지역을 우리 경남만 지금 빠져 있어서 항공 방산과 관련해서 좀 지정해 달라는 지적 말씀을 드렸고, 그때 장관님 흔쾌히 검토하시겠다 했고 그 절차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진행해 주셨는데 어느 날 순간 멈추었어요. 저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 중으로까지 끝낼라 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사유는 차관님이 더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래 막고 계십니까? 송구스럽게도 5국 3특의 성장 엔진 발표가 생각보다 좀 늦어지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 사업들이 좀 연계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같이 수년됐던 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차관님. 그 2023년, 24년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죠. 예, 그때는 5국 3특도 없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판단하지도 않았죠. 그때는 그때 심사 기준이 있어서 그것 따라 한 거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방산 요 항공 엔진뿐만 아니라 로봇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부분도 또 추가로 이렇게 하기로 의결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기존의 절차에 따라서 기존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 빨리 해 주셔야 되지. 5국 3특 성장 엔진 때문에 이게 늦춰진다면은 이거야말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깔아야 각 부처에서 하기로 했던 것도 빠르게 검토가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기업들도 빨리 투자 계획도 생기고,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뭘 할 것인지 사실은 올 예산에 반영이 돼야 내년에 출발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게 지정이 안 됐는데 올 예산에 반영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관련 예산분도 이 특화단지하고 지정해서 하는 것 이외에 방산이나 항공과 관련된 예산들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산업부나 관련 부처 예산으로 좀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고, 또 그 외에 국회 과정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같이 꼭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이라도 반영을 같이 해주시겠다니 고마운데요. 어쨌든 그 첨단 항공 엔진 방산 부분 개발을 위한 지금 계획도 좀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27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럼 올해 예산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28년으로 늦춰지면서 내년 1년을 더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 부분 쪽은 꼭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남도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 2000년대 초반에요. 우리가 그 중국과 민항기를 중형 민항기를 공동 개발하자 100인승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조차도 국산화를 못하고 시작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중형 민항기 다 개발해서 한 40대 정도 국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형도 넘어가려고 하고 또 국제적 수출도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급하고 빠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천하태평은 아니신 건지, 이게 반도체가 중요하고 국가 경제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뭐 속도전, 전격전 다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챙겨야 될 걸 더 열심히 더 잘 챙겨주셔야만 그 일도 더 큰 박수를 받으면서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명심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답변 기대하면서 잘 명심하겠습니다.